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2일 일요일입니다. 6월 달의 첫 번째 주가 되겠고요. 저희는 그래도 지난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면서 시장 얘기, 미국 얘기, 미국 종목이죠. 그리고 또 이번 주 봐야 될 종목 스타일로 그렇게 또 2부는 꾸며질 걸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일단 마감된 미국 시장 보니까 뭐 난리를 피웠더라고요. 예, 이게 정확하게는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이제 또 보면은 이 장중에 낙폭을 한 마이너스 1.7% 대리 실적 발표하고 이거 아닌데 이런 쪽에서 좀 충격을 받다 보니까 AI 이거 좀 허상하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 쭉 밀렸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바로 또 거래에 나오면서 좀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보게 되면 미국 증시 조정받아야 될 때 16,500이고요. 여기 16,400 요 정도를 한 번에 받아버렸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요 지지권들 여기를 한 번에 딱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지키긴 지켰습니다. 근데 왠지 좀 찜찜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럼 그냥 한 번의 조정으로 마무리돼서 그 다음에 쭉 돌아갈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저희 툴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죠. 지금 크로스가 나는 자리들 여기 16,600 여기가 깨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깨지 말고 다시 한번 추가 매물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 지지받고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나마 엔비디아가 좀 버텼다는 거,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은 들어오지만 버텼다는 거. 특히 엔비디아는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언급은 드렸죠. 이런 2차 엔비를 이렇게 딱 올라간 자리에서 갖고 계시면 무리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신규 매수하는 자리가 될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들 단기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잘 맞아요. 2차 엔빌도. 지금 2차 엔빌 들어간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쭉 그냥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각도를 가파르게 올라가서 탁탁 치고 가는 것들은 당연히 저항에 대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권 딱 들어오는 뭐 이런 모습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좀 쉬어간다라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죠. 1,060달러 한 1,068인데 그 저가가 거의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1,069니까 거의 한 1,060달러 안쪽에서 더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저희 크로스 되는 자리 아니면 1,000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난번에 나왔던 970달러대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1,060달러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970달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패턴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혹시나 이게 무너지게 되면 2분기 그리고 AI 쪽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됐고 다른 sek터 이거를 찾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더 활발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 보면서 엔비디아와 2분기 미국 시장 동향 특히 6월달 미국 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꺾이면은 당연히 국내 하이닉스나 그리고 또 반도체주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조금 더 길게 좀 동향들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은 잘 조정했고 그러면 국내 증시는 지금 시작에 약간 왜곡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한 3일째 그리고 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지난 그 금요일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한 일주일 동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한 게 거의 3조 가까이 팔았네요. 이렇게 팔기 시작했던 얘기는 이번 주 들어서 집중 매도. 그러니까 즉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하게 되면 그냥 MSCI 관련된 쪽으로 집중돼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리밸런싱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돼서 나온 게 있다고 하게 되면 6월부터는 팔면 안 되겠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정이 그러면 6월부터는 외국인들 매도가 주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밀려있기 때문에 강력 메리트가 보이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부터 아니면 꾸준하게 지금 코로나19 때 비중을 확 줄였던 거 다시 채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매수하는 기조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여전히 6월 초도 됐고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지금의 흐름들이 단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그러면은 저 밑에 녹색이 200일 선이거든요. 거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밴드에서도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가게 되면 약간 2610 여기가 들어올 것 같고, 만약 이탈하게 되면요, 그러면 요 200일선까지 저가 지수형, 저희가 설정한 거, 이것도 한번 종목은 아니고요, 시장에는 이거 한번 넣어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지지 받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2610선에서 2590 이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즉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같이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도 월요일날 일단은 저는 갭상승 나올 걸로 봅니다. 갭상승 나와서 한 2640선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2670. 그러니까 즉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MSCI 때문에 그냥 판 것뿐이다. 그렇게 되면 빨리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2670 그렇게 들어가야 시장에 대한 추세 이상 없다는 걸로 확인될 텐데, 그게 안 되고 밑으로 좀 쭉 쳐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몇 차례 이런 것처럼 밑에 55일선 이하에서 자리 잡는 과정들 한 지금 이틀 빠졌죠. 1, 2, 3, 4, 5, 6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때도 이탈하고 나서 1, 2, 3, 4, 5, 6, 7, 8, 9 한 9일 7에서 9일이니까 약 한 6월 10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 좀 확인 한 그 2600 살짝 위아래로 해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그때 패턴들과 흐름들 같이 염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환율 쪽에서 달러는 강세가 이제 105대에서 좀 밀려가는 거 보이는데, 문제는 달러는 이제 약간 좀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원 달러죠. 생각보다 이렇게 강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여기 이렇게 강해질 필요는 없는데 왜 원화가 이렇게 들어갈까? 라는 부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들 뭐 반복하게 되면은 한국의 뭐 경제학적 구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요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런데 1350원 요런 때 일단 지지하고 그냥 또 바로 터놨던 이런 효과 같기도 한데,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괜찮게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무시하고 워낙 약세로 간다. 요게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만 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바로 터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주식시장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보게 되면 주식에 왜 이렇게 매도를 팔지 하다 보니까 환율이 튀는 거, 요거까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거 빼고 외국인들에 대한 모습들이 잠잠하다 그러면 바로 내려와야 돼요. 1370원대 밑으로 바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환율 꼭 보셔야 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 보게 되면은 아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일단은 내려옵니다.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 한번 여기 시도할 때가 조금 그랬는데, 어차피 금리는 이제 내려온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즉 이렇게 보게 되면 고점에서 딱 찍은 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거의 맞는 거죠.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에 같이 돌파하기가 좀 어렵다고 봤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하향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게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수렴 마치고 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향이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약간 아니 환율이 아니죠, 금리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담감을 좀 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패턴을 찍어준다 그러면 지난번 저점 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자리들, 그러면 4.3이겠죠. 그 4.4 밑으로 4.35 이런 것들, 요게 요 박스권의 여기입니다.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9월 금리나 기정사실화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고용지표 이번 주에 또 6월 금요일날 나오죠. 6월 말일날 6월 9일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고용지표 또 발표되는 것들, 그러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높아지지 않나. 근데 모르죠. 한 또 6월 달은 그냥 넘어가고 7월 막 이럴 때 그냥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미국의 재정 보게 되면 솔직히 걱정입니다. 지금 한 120% GDP 대비 120%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행정부는 마음이 탈 겁니다. 뭐 물론 나야 뭐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표를 보면서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 클린턴 대통령 이때가 그나마 제일 미국은 잘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뭐 성추문 때문에 말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재정은 아마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근래 한 2, 30년 동안 재정은 흑자 유지하면서 잘했던 정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했다는 얘기죠. 예, 그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재정 빵꾸 나서 계속 돈만 푼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기에 영합한 정책 이게 무서운 게 여기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쓰면서 계속 돈을 푼다라는 것들에 대한 피해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골망합니다. 근데 미국은 왜 버티느냐?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버틸 수 있어요. 뭐 다들 우리 거 갖고 쓰는데 뭐 우리가 돈을 더 발행하고 채권 더 발행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물이 한 방에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요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지금 미국은 상당히 좀 부담이 그러니까 금리가 이 상태로 있을수록 더 버거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이든과 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돌격하면서 나오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바이든도 만약에 좀 재정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IRA 법안이나 뭐 돈 쓰는 데만 집중을 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하면서 아니었겠죠. 바이든도 확장 재정, 트럼프도 감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세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도 엉망. 요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 간에 시장에서는 솔직히 뭐 바이든이 된다, 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서 뭐 섹터별로 뭐 신재생, 뭐 2차전지, 뭐 아니면 또 방산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요 기조로 가게 되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아마 대선 있는 연간으로 봤을 땐 대선 쪽은 큰 영향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 지수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뭐 어떤 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뭐 이런 쪽으로는 아마 이거를 누가 컨트롤할 것이야. 뭐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돈 푸는 정책과 이제 또 취임했으니까 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되게 강한 어조로 나오는데 시장의 막상 흐름들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누가 사줘요? 사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사줄 사람 없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또 급등 이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내년은 그렇게 썩 분위기를 좋게 볼 수는 없는 기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단 지금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하반기로 가면서 저희가 현금을 그래도 한 50% 정도 가져가서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미리미리 치고받고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큰 그림 중에 하나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 돼서 이제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런 구조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괜찮습니다만 내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 내년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은 미국은 내년에 또 똑같이 다 이제 미국으로 가서 매매해야 돼. 아마 미국이 더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요.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만약 근데 미국이 약한데 한국이 버틴다. 이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한국은 뭐 빠질 거 없어.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리 또 급등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염두를 하면서 큰 그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쪽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보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살짝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줄인다라는 쪽으로 세론 됐으니까 줄인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가격 들어오지 않게 되면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도 위쪽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달러 이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 위쪽에서는 줄이는 게 맞아요. 어차피 저희는 예전부터 싸게 산 것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신고가 나오고 흐름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많이 맞을지 몰라도 그냥 줄인다. 그러니까 미리 샀고 이제 얘기 막 나올 때 이제 줄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크게는 안 빌릴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빠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플레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
여기서 추격 매수할 의지는 저는 없겠다고 보는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약간 비트코인보다 셉니다. 비트코인은 위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저점이 약간 낮아지는 모습들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탄력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번 4,000달러 근접, 아니면 지난번 고점 넘어간다 그러면 줄인다 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굳이 뭐 여기서 아니야 얼마 없는데, 이더리움 얼마 없는데 이거까지 어떻게 추가로 매수할까요? 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은 얼마 없는 거라도 이쪽에서 점점 줄여서 보초면만 남긴다. 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뜨거웠던 쪽이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보셔야 될 텐데, 무리해서 지금 단계에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둘 중에 본다, 탄력은 이더리움이 날 것 같아요. 낫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뭐 대응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요거는 보유한 것 정도로만 가져가겠다라는 쪽들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외국인들 매도세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월초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 판단하자. 그렇게 돼서 원화 약세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수출 이번 때 나온 거 보니까 또 잘 나왔어요. 다들 보니까 조금 이따 종목에서도 녹일 겁니다. 그런데 수출 잘 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기다가 2차 전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2차 전지가 바닥을 슬슬 찍은 모습들이 나오죠. 이거 한번 체크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당연히 중요하겠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레거시 쪽, 그러니까 지금 전공정 쪽들과 관련된 D램, 그리고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D램, 랜드 이런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무시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 하반기에 메모리 쪽도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베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해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오히려 만약에 신규로 아니면 좀 다시 반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거 물렸는데 그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어차피 줄일 겁니다. 줄이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그래도 반전은 나올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 올라오면 줄인다는 얘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그때처럼 뭐 이오테크닉스 그런 자리 뭐 이제 줄여갑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당장 그렇다고 싹 줄여서 지금 뭐 다 반도체 뭐 확 줄여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쪽은 아닌데, 목표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표는 지금 그렇게 줄여갈 거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그렇다고 저점에 파는 거 아니다. 기다려서 올라오게 되면 미리미리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서 좀 줄여가자는 쪽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라오면 줄이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 쪽에서 반도체 이슈든지 뭐 화장품 이런 것들 다 괜찮고, 보니까 보톡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품목별로는 혹시나 시장에서 반응하게 되면 같이 종목으로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항권 들어오는지 그 2610에서 2590 정도, 이 정도까지를 보면서 다음 지지권 흐름들 마련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한번 볼게요. 저희 미국 주식 관심 있는 쪽들 쭉 체크하는데, 엔비디아는 말씀드렸고, 이쪽 종목들 탱커스 이쪽 그거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스타벌크 캐리어, 이것도 약간 지금 추가해 볼까요? 지금 제 뷰는 그대로 탱커스라든가, 그리고 어떤 지금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는 지금 SCFI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날, 항상 금요일이 그 지수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때 많이 체크를 하는데, 금요일 주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도 12%인가 올랐었죠. 지난주에 7%? 이 정도 올랐다 보니까 계속 상승세가 가팔라집니다. 이런 얘기들 아무래도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해운업체 국내 쪽에서도 제가 시켜드린 게 HMM,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도 다음 주에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변화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쪽도 지금 미국 쪽은 계속 주도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뭐 다른 컨테이너선보다 좀 특화된 것들, 스타벌크 캐리어스도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한 26달러 중반대 정도쯤. 근데 이거는 단기 이평선 맞고 그냥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되, 스콜피오, 그리고 또 TK 탱커스 지금 모습이 전혀 위축된 거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거 보셨다가 단기 평선 깨진다, 이런 것들
지금 스콜피오 그리고 또 TK 이런 것들 단기 3일선 이탈한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하겠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따라서 살살살살 움직여 나갈 것 같아요.